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요 체육계를 파고들어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승마를 하는 최 씨의 딸에게 특혜가 주어졌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군요. 네, 앞서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공사권과 인사권에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드렸고요.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네. 승마를 하고 있는 정 씨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특정인을 위해서 대표 선발 규정까지 바꿨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대한승마협회가 갑자기 지난해 8월에 세계선수권에 참가하기만 해도 별도의 선발전 없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요. 사실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려면 말을 빌리는 데만 몇억 대 금액이 들어서 네. 일반인들은 출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가 독일에서 훈련 중인 정 씨에게 유리한 사실상 맞춤형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승마협회가 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려면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절차 또한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지금 체육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승마협회는 일정 기준을 넘어야 세계선수권에 나갈 수 있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승마협회와 회장사인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를 위해서 수십억 대 거액을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체육계에서는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 승마 공주냐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소식 알아보죠. 유럽에서는 이 20살 황희찬 선수가 골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황희찬 선수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프랑스 니스와의 경기에서 2분 만에 2골을 몰아치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짤츠부르크는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2분 만에 2골이요? 1분에 1골이네요. 네, 후반 27분에는 다이빙 헤딩 슛을 넣었고요. 1분 뒤에는 또 그림 같은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축구 대표팀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활약은 참 반갑네요. 네, 축구대표팀이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조 3위에 그치고 있고요. 15일에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5차전을 치르는데요. 또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 4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는데 태극마크를 달고도 골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국내 프로축구 우승팀이 가려지는군요. 네, 전북과 서울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주에서 K리그 클래식 최종 38라운드를 치르고요. 전북이 서울과 승점은 67점으로 같고 다득점에 3골 앞서 있는데 그래서 전북은 이기거나 비기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요. 서울이 승리하면 극적인 뒤집기 우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위권인 9위 성남과 10위 포항, 11위 인천과 12위 수원FC가 또 강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펼칩니다. 네, 자, 이 국내 프로농구는요, 요즘 인삼공사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요? 네, 안양 KGC 인삼공사가 4승 1패로 단독 선두인데요. 외국인 선수 사익스 선수가 키가 178cm에 불과한데 네. 또 매경기 슬램덩크를 꽂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또 오세근과 이정현 선수까지 잘해주면서 무려 2,897일 만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키는 저와 같은데 슬램덩크 참 부럽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게 저도 참 기다리는 코너인데요.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요즘 세계 정계에서요.
왕가의 후계자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태국 그리고 한국이 그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후계자와 유산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왕가의 후계자는 좀 확대된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가의 후계자, 그러니까 이제 태국 국왕 생각이 바로 납니다. 최근에 서거를 해서 왕위를 왕세자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자질 논란을 겪고 있다. 우리 외신에서도 전해드렸거든요. 미국과 한국은 왜 그런가요? 이게요, 제 대통령제의 민주국가에서 무슨 왕가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태국의 왕세자나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네. 후보 그리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는 힘 혹은 지지의 원천이 가족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끼리 정치 권력을 물려주고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어서 어허.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 건데 네. 미국에서는요. 심지어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이 번갈아 통치하는 듀얼 왕국이다. 이런 듀얼 우스갯거리 왕국? 소리도 네.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만약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만약에 제프 부시가 낙마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두 왕가의 대결이 될 뻔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밌네요. 부시 가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대통령을 했고, 그렇죠. 이 클린턴 가문은 남편과 아내가 된다면 된다면요. 이번에 네. 예전에 이 케네디 가문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맞았어요.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 혈연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여러 나라로 확대해 보면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혈연 승계의 뭐 규칙 혹은 조건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인이 뭔가 이런 혈연 승계가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찾아봤더니 네. 연임,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인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더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국가에서 이런 이제 혈연으로의 권력 계승이 네. 잘 일어난다. 제가 우리나라는 일단 중임제가 아닌데 아니죠. 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하나 있고요. 네. 북한 3대 세습 왕족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대통령 중임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임제인 나라들을 보면요. 이게 일단 한 번 대통령이 된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의 후계자가 혈연으로 올려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 세 번 대통령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유산이 가족한테 물려가도 혹은 물려가도록 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제가 이걸 요즘에 보면 그 정치적인 후계자들보다는 이런 혈연으로 연결받는 그런 혈연 후계자들이 더 사랑받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연임 좀 길게 집권을 하면은 이 가문이나 집안의 가풍을 인정하게 돼서 그런가? 자, 정치인들이 나는 아무개의 정치적 후계자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 실제 혈연이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적통이다 이런 네. 논쟁은 우리나라도 보이는데, 자 이런 후계자들은 뭐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뭐 양자로 봐야 됩니까? 그런 셈인데요. 네. 역사의 기록을 떠올려 보시면요. 왕이 잘한 건지 신하가 잘한 건지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세종대왕 위대하다. 네. 좋았던 시절에는 다 왕이 잘해서다. 태평성대에는. 네. 반면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뭐 십상시의 난. 뭐 이런 식으로 왕은 아랫사람한테 사라지고. 책임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유산은요. 항상 혈연으로 물려주고 나쁜 유산은 정당이나 혹은 동료들에게 물려받는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런 패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정리하면 좋은 정치적인 자산, 유산은 혈연에게 승계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빴던 공과할 때 우리가 과는 정당이나 혹은 동료, 조직, 부하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가족들은 공을 물려받고 정작 그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고 성과를 이뤄낸, 최근까지 우리가 가신정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 가신들에게는 과를 물려준다. 이 근거 있습니까? 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18개국에 50년 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궁금했나 봐요. 네네. 그랬더니요. 이 연구 결과 85%의 재선 도전한 사람들은 재선 성공률이 85%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이후에도 그 대통령이 다 잘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사람들은 반면에 그 연임한 대통령 이후의 선거에서 그 정당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유를 보면 그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나쁜 건 다 정당 탓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잘한 건 그 대통령 개인이 잘한 거고 못한 건 그 정당이 잘못한 거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남미의 18개 나라를 50년, 반세기 동안 대통령 선거 분석을 했다.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면 최근에 네. 이 브라질의 리우올림픽 끝나고 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누구의 후계자냐면 인기 좋았던 룰라 대통령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요 패턴에 안 맞는 사례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룰라는 재선할 때까지 다 지지율이 높았고요. 네. 물려받은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 애초부터.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룰라에게서 물려받은 정치적 후계자지만 혈연 관계는 없는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료가 뒤집어 썼다. 그렇게 어찌 될 수 보면 있겠네요. 네. 그런 패턴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취임 전에 인기가 높았던 이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혈연과 뭐 조직 관계로 분리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에게 지지난 경선에서 그렇죠.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자를 내줬잖아요. 그랬었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냐 이 싸움을 하다가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까? 네. 사실 혈연 승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연만 물려받아야지 정치적 과를 같이 물려받으면 안 됩니다. 즉 힐러리 클린턴과 박근혜 대통령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전까지 국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아하.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네. 선거는 열심히 했지만요. 반면에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장관을 했잖아요.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아. 지금도 보시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여론이 가장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건 오바마 대통령이 잘했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걸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로 연결되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이거 참 안타까운 또 현실이 있구만요. 일리가 있습니다. 자, 유산이랄까? 이걸 유산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가족의 일종의 후광 효과? 그럼 이게 한 번 이긴 가문은 네. 대대로 집권한다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럴 수 이거 있죠. 까딱 잘못하면요. 이게 무슨 유전자 이론처럼 네. 비과학적인 또 가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의 이 지지율 급락,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네. 이 유산을 물려받는 가장 중요한 게 혈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 급락에 보면 패턴이 있는데요. 지지율 급락할 때 여태까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급락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데서 실망이 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지지를 할 때는 그걸 잘해서라기보단 박근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걸 다른 사람이 했더라고 하니까 비선 실세가 했다더라. 네, 그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이 했느냐. 이게 알고 보니 본인이 안 한 것 같다. 남이 해준 거 대신한 거 아니냐. 여기서 괴리감과 네. 지지층의 실망감이 발생하는 네, 것이다. 혈연 후계자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신기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